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21일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19일 오후 중국 선전 바오안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선수단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자 엄청나게 몰려든 중국 팬들이 환영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상대팀 선수들이지만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태극전사들을 환영하기 위한 열기는 공항부터 뜨거웠는데요. 중국에서는 반드시 홈에서 한국을 이겨야 한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빅게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태극전사들을 맞이하는 중국 팬들의 움직임은 적대심이나 경계심보다는 환영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팬들로 입국장은 인산인해를 잃었고 유럽에서 정상급 플레이를 펼치는 한국 핵심 선수들의 얼굴을 보기 위한 물결이 거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론인 순회이룬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공항에는 이미 많은 팬들이 토트넘 손흥민 유니폼을 들고 일부는 이강인의 사진을 들고 한국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또한 울브스 유니폼을 입거나 한국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선수단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팬들은 입국장에서 한국 선수들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이름을 연호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도 환하게 웃으며 이런 분위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입국하는 영상과 보도를 본 중국 축구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중국엔 아직도 손흥민 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의 중국 팬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손 형님은 너무 강력해서 해삼팀을 물리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 미드필더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무슨 쇼를 하자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발로 차는 방법을 보자. 최종 결과는 3대0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현재 우리 선수들의 체력은 한국만큼 좋지 않습니다. 한국 형님이 중국 동생을 잘 가르치세요. 감사합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의 메시 아닌가요? 중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세계적인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을 보러 간 이들을 부러워하며 이번 한국전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을 불편해하며 중국인이 마중 나가는 것은 당신의 자유지만 경기장에 도착하면 한국에 박수를 보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팬들은 편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말에 네티즌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공항에서 팬들을 마중 나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고 인종이나 국적을 막론하고 뛰어난 운동선수라면 모두 박수를 보낼 만하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1차전 홈경기에서 조규성과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황의조 등 공격 자원들 5명이 고루 한 골씩 넣으며 5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이 여세를 모아 한국은 조별 예선에서 가장 난적으로 불리는 중국 원정에서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최근 열린 중국 원정에서 쓴맛을 본 적이 있는데요. 2017년 3월 중국 창사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상대 공격수 위다바오의 헤더에 결승포를 내줘 0대1로 졌습니다. 중국전 패배로 당시 사령탑이었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될 만큼 충격적인 경기였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창사 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중국전에 나설 수 없었지만 패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는데요. 그때와 달리 이번엔 한국 축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달고 뛰고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세계적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뛰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멋진 서륙전을 펼칠 것이라며 창사 참사를 갚아줄 것이라고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손흥민을 막을 선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주보닷컴은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은 수비진이 부족하다. 결국 새로운 얼굴보다는 기존 수비수를 기용할 확률이 높다. 라면서 아마 베테랑 장림펑이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될 것이다. 그가 아마 한국 공격진을 막을 것이다. 고 전망했습니다. 장림펑은 과거 대륙 라모스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던 중국 대표 수비수로 1989년생 노장으로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장림펑은 지난 18일 중국의 유명한 TV 축구방송 축구의 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장림펑은 월드컵 본선까지 가는 길은 멀기 때문에 차근차근 경기를 치러야 한다. 과거 마르첼로 리피 감독 시절 우리는 한국을 이긴 적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창한 목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과감하게 승부해야겠지만 훈련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이어 한국은 아주 좋은 팀이며 그들이 뛰어난 선수를 많이 보유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들과 승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장림펑은 만약 친선 경기였다면 한국의 핵심 선수들은 우리와 함께 경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선수들은 해외에서나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나 황희찬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과 대결을 가지는 것은 큰 이득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축구 해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1990년대 중국 수비 레전드 판쯔이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 베테랑 장림펑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쯔이는 30대 선수는 두어 번 터치라인을 오르내리면 심박수는 180까지 오르고 세 번째 스프린트를 하면 다리가 느려질 것 이라며 장림펑의 노쇠화를 지적했는데요. 이어 장림펑은 손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잡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릴 때부터 가져온 나쁜 습관이다. 또한 볼이 피치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선수들이 손을 든다. 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림펑은 기량적으로 노쇠한 데다 멘탈적으로 불안하다는 게 판쯔이의 분석인데요. 국내 한 언론은 중국이 장림펑을 아직도 쓰는 것은 중국 축구 대표팀의 세대 교체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한국의 전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했죠. 그러자 중국에서는 이 한국 기사를 보도하며 비판하며 중국 축구 팬들을 자극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축구 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림펑은 태국을 상대로 최악의 성적을 냈다. 한국 언론이 이번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한국 언론은 우리를 정말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 교체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반박할 수 없음. 굳이 우리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전멸할 거예요. 이렇게 중국 팬들은 자국팀이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한국 언론의 말이 맞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캡틴 우레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최후방 3백으로 버티고서 우레이와 웨이스하우를 앞세운 역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때 중국인들이 손흥민과 비교하면서 더 뛰어나다고 했던 우레이가 중국 홈팬들의 응원을 힘입어 활약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이는 한때 스페인 에스파뇰로 이적해 뛰었던 중국 축구의 자존심인데요. 하지만 4년 정도를 뛰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손흥민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번 한중전을 앞두고 우레이가 한 방송에서 손흥민에 대해서 말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레이는 손흥민은 자신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일찍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신도 손흥민처럼 일찍 유럽에 진출했다면 그와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또 다시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조금 수줍어해도 될까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뒷문으로 에스파뇰로 갔는데 좀 예의를 갖춰주겠습니까? 축구대표팀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점이다.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라리가에는 선발 출전도 못하지 않았나? 당신이 수년간 왼발로 슛을 쏠 수 없었다고 자랑하세요? 게으름인가? 당신과 손흥민의 차이점은 당신은 돈을 가지고 팀에 들어가고 손흥민은 실력으로 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아버지가 있는데 당신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흥민 앞에선 축구선수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창사 참사를 복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핵심 미드필더를 뺏어간 중국에게 정의구현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한국의 통쾌하고 극적인 승리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